조선의 기록 한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공식 역사에는 남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큼 오래 살아남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소문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진 진실이라 했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록으로는 끝내 남지 않았으나 한양 사람들 사이에서 밤마다 조용히 회자되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왕의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조선 중기 경복궁 내소주방, 매 끼니마다 같은 음식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왕의 수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의식이었고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주술이었으며 신하들이 왕의 건강을 확인하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변화는 허락되지 않았고 실수는 곧 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부터 왕의 수라에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료가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한참을 멈춰 서곤 했습니다. 그 표정이 묘했다고 합니다. 두려움도 그리움도 분노도 아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왕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국은 이상하다. 왕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라를 마친 뒤면 어김없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이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나를 부른다. 어릴 적 어머니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 다른 누군가, 내가 잊은 누군가. 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조사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내관들이 움직였고 상궁들이 불려 나갔으며 수락안의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료는 정확했고 모든 과정은 완벽했으며 모든 기록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내관이 눈치챘습니다. 내소 주방의 상궁들 중 유독 눈에 띄지 않는 이가 한 명 있다는 것을. 말수가 없고 고개를 늘 숙인 채 정해진 일만 하던 상궁.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 상궁 언제부터 있었지? 글쎄요. 작년, 재작년.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수라를 맡은 날에는 이상하게도 왕의 상이 끝까지 치워지지 않았다는 것. 왕이 국을 다 드시지 못했다는 것. 아니, 정확히는 다 드시지 않았다는 것. 궁 밖에서도 이상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작은 골목. 그곳에 사는 한 선비가 밤마다 같은 꿈을 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꿈 속에서 누군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잊었느냐? 단 3글자. 하지만 그 목소리는 선비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고 합니다. 선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깊은 죄책감과 설명할 수 없는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이상한 배고픔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허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낮, 선비는 시장 어귀에서 된장국 한 그릇을 주문합니다. 평범한 된장국이었습니다. 무도 파도 없는 그저 된장과 물만으로 끓인 국. 하지만 숟가락을 입에 대는 순간 선비는 그만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국물에서 분명
어릴 적집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어머니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끓여주던 그 냄새였습니다. 선비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꿈속의 얼굴을 또렷이 봅니다. 그것은 젊은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궁녀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항아리 앞에 앉아 된장을 젓는 여인. 기다리겠습니다. 언젠가 이 맛을 기억해 주실 때까지. 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잊었는지, 아니, 무엇을 잊으려 했는지. 그날 밤 상궁은 내소 주방에서 붙잡힙니다. 그녀의 작은 방, 구석진 장독에서 궁에서 허락되지 않은 방식으로 숙성된 된장이 발견된 것이지요. 그것은 금기였습니다. 왕의 수라에 사사로운 손길을 보탠다는 것. 그것은 영모와 다름없는 죄목이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 맛을 냈느냐? 왜 왕의 국에 다른 된장을 섞었느냐? 누구의 명을 받았느냐? 상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내관들이 다그치려는 순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누구의 명도, 누구를 위함도 아닙니다. 다만 그녀는 그곳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신하들은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보내라.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그리고 다시는 이 일을 거론하지 마라.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얼굴을 본 순간 아무도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 슬픔이었습니다. 아니,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상궁은 그날 밤 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고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이 기록되었습니다. 왕이 그날 밤 이후 다시는 된장국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후로는 그 꿈도 사라졌다는 것. 며칠 뒤 골목 끝 작은 초가집 앞에서 선비는 국을 끓이는 여인을 만납니다. 늙고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손놀림만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선비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그 말은 틀렸습니다. 나으리. 여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시지요. 선비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눈물을 흘리며 국을 마셨습니다. 그날 그 선비에 대한 기록은 완전히 끊어집니다. 과거 시험 명부에도, 관직 기록에도, 심지어 호적의 서주, 그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왕의 밥상에 손을 댄 게 아니라 왕의 기억에 손을 댄 거라더라. 그래서 둘 다 기록에서 지워진 거래. 왕과 그 선비가 사실은 같은 여인을 사랑했다던데. 아니, 그 상궁이 왕의 옛 연인이었다던데. 아니야, 선비의 어머니였다던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그 된장국의 맛이 두 남자에게 똑같은 기억을 불러왔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이 너무나
위험한 것이어서 역사에서 지워져야 했다는 것. 조선의 공식, 기록, 어디에도 이 사건은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분명 존재했던 그런 사람 냄새 나는 순간들이 왕의 궁궐과 한양의 골목 사이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 상궁은 왕의 어머니였을지도 모릅니다. 왕위를 위해 버려진 후궁. 어쩌면 선비의 첫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분 때문에 이루지 못한 사랑. 어쩌면 둘 모두의 유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같은 국을 먹이며 키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된장국 한 그릇이 두 남자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 그리고 한 여인이 그 맛을 평생 잊지 않고 지켰다는 것. 조용하고 작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들의 마음은 이렇게 깊고도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지만 야사는 사람의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야사의 흔적을 조용히 남겨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다음 밤 또 다른 기록되지 않은 조선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